재밌는 부적 얘기도 했어요. 금주부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술을 끊습니다. 멀미부 있습니다. 현대판 키 밑에가 조성해서 이고 싶습니까? 승소부도 있어. 승소부. 인연 단절부. 싫은 놈이 따라다니는 거야. 첩뛰는 부적도 있어. 잘 걷는 부적도 있다. 다리 안 아픈 부적. 술 깨는 부적도 있어. 컨디션의 원조지. 자물쇠 푸는 부적. 자물쇠가 부적으로 풀릴까 이런 의심을 하지 마. 깃받아내는 부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 한 가지 해줄까요? 삼불교호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 책이냐? 내 책이죠.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노안용으로 해가지고 이놈이 디자인을 잘 안 보이게 어떻게 무슨 섀도우 디자인도 아니고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놨는데 제목은 부적의 비밀입니다. 제가 비밀 시리즈를 냈었거든요. 잘 된 건 잘 됐고 안 된 건 안 됐고 맞다. 별로 안 된 건 없었어요. 이 비밀 시리즈가 의외로 잘 돼요. 뭐 사찰의 비밀, 불화의 비밀, 그 다음에 스님의 비밀에 이어서 부적의 비밀. 그래서 부적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 부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아시아를 규정하는 가장 특징적 문화가 그림 문화예요. 그리고 현대에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성공한 부적은 뭐다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스타벅스 사이렌 마크라고 생각해요. 그게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엄청 부적은 신비하고 뭐 특이하고 아니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이렌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 히랍 신화에서 그거잖아요. 그 노래를 통해서 선원들을 이렇게 땡겨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귀신 같은 애들이지. 예전에 그 물귀신 뭐 이렇게 수영하는데 땡겨간다고 하듯이 귀신도 그걸 뭐하러 땡기겠냐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이렌은 아무튼 노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암초 같은 데 걸려서 회돌이치고 뭐 이렇게 하는 현상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옛날에. 대부분 다 비슷해. 그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사막에서 뭐 신기루가 보여요. 그거는 감각 차단 현상이 오래되고 사람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귀신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걔네는 지중해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회돌이 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살이 격해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울돌목 같은 데지. 예전에 그 이순신 장군 왜군들 깨트릴 때 그런데 이제 물소리도 크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별소리 다 듣는 거지. 그리고 공포심이 그런 귀신 현상을 많이 초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난파돼서 바로 죽으면 모르는데 뭐 나무 판지 같은데 이렇게 고여 있다가 이렇게 숨쉬고 있다가 그 의지에 숨쉬고 있다가 다른 배에 건져지고 그러면 그 며칠 동안 사람이 버티면서 오만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 그렇지 않을까?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서 계속 밥 굶고 이거 내가 살까 죽을까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그런 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각 차단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기이 현상인데 지금 현재 스타벅스가 요구하는 건 그거지. 너네가 그 마력에 빠지듯이 결국 스타벅스 커피에 빠지겠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빠졌지만 대한민국은 확실히 빠졌지. 들리지는 않는데 그 소리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그 빠삐 뭐 이래가지고 피리 불면 이렇게 따라가듯이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거예요. 모르면 행복한 거고 알아봐야 별로 좋을 게 없어. 스타벅스 로고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주술적이다. 애플 로고도 멋있지만 애플 로고는 그러한 의미적인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주술이라고 보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 부적의 최고는 뭐냐?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적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의 상징 문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전 세계적으로 다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알타미라 동굴벽화 뭐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그림 문화 아닙니까? 맞지?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거는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이 말의 문화예요. 썰의 문화. 썰의 문화.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래요. 그래서 진언이 발전하고 축원, 축복 이런 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도상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적습니다. 근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림 문화예요.
그래서 말로써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을 옛날 사람들이, 자, 현재 우리 세계가 있고 현상 세계가 있고 진리의 세계가 있다. 이게 완전 불완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일로 넘어가는 방식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 예. 왜냐하면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진실한 말, 아니면 거기에 에너지가 충만한 말, 그게 진음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부터 시작되는 게 말의 문화예요. 걔네들의 말의 문화. 그리고 뭐 축복을 해주고 뭐 어쩌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가만히 봐봐, 뭐 사시를 하든 뭐 불공을 할 때 보면 진언이 많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축원입니다. 다 말의 문화예요. 다 말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림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하나 있고, 이걸 또 뭘로 보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거를 숫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힐랍 철학이나 이런 데서 저 연결고리를 수로 봤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게 지금같이 많은 배점을 차지한다. 이런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 플라톤도 비슷해요, 이게. 네. 수라고 하는 것이 현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정합성이 높다라고, 그 말은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안 통하는 거지만 1 더하기 1이 2인 거는 수학적으로는 100% 확실하죠. 현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인간은 진짜 이게 수학적이지 않지, 합리적이지 않지.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원망하고 뒤에서 씻고 뭐 이런 게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충분히 잘해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반응들이 오죠. 그 대표적인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죠. 부모가 자식에게 10번, 100번 잘해줘도 자식은 또 어쩌고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닐까?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보는 문화가 있다니까. 그림으로 보는 문화. 이게 동아시아 문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요 그림 문화가 하도낙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도서라고 합니다. 하도낙서. 그게 주역의 시작이고 나중에 태극기가 되는 거예요. 태극기를 상징적으로, 태극기가 원래는, 지금은 우리는 4개의 쾌와 중간에 태극이지만 원래는 건태, 이진, 건강감곤 이렇게 해서 8개 쾌예요. 건태, 이진, 손감, 간곤 이렇게 해서 8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4개만 뽑아서 하늘, 땅, 물, 불 이렇게 건공감리라고 하는 요 4개만 뽑아서 중간에 태극을 넣고 이렇게 만드는 게 태극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쾌의 핵심, 태극과 8쾌의 핵심이 태극기고, 하도낙서라고 하는 그 그림에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걸 국기로 만든 게 우리나라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철학적 국기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주술성을 내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K가 만든 거지. 이런 거가 요즘도 내려오는 구조가 있죠. 이 태극을 내려오는 구조가 있죠. 이게 저 8개를 이렇게 배치하거든요. 이렇게 구절판입니다. 구절판.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 배경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한자의 불명료성 때문에 라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한자라는 게 상형문자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쓰는 굉장히 미개한 문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상형문자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아있어도 뭐 동파문자 이런 것처럼 극히 소수의 좀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이 쓰는 부족 언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10몇 억이, 중국이 뭐 14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호적 안 된 놈까지 치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포까지 치면 한 2억 정도는 더 올려봐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6억, 뭐 화교 뭐 이런 사람들까지 치면 그
낮게 잡아도 그 정도고 더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상형 문자에서 유래된 걸 쓴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노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 문자를 안 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말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한자를 쓰면 너무 불편해. 저도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거 미국 놈 따라잡기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컴퓨터로 검색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계속 조금만 잘못하면 영어로 바뀌어. 이게 짜증나게. 미국 놈은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미국 놈은 한국말로 바뀌겠어, 불어로 바뀌겠어, 이렇게 자판이 고정돼 있겠지. 우리는 계속 조금만 잘못하면 계속 봐. 그러면 그거 뒤집고 다시 이 짓을 하는 게 평생을 합치면 몇 달 이상 안 될까? 그 기간을 평생을 합치면 그 오류를 수정하는 기간을. 야, 그러면 똑같은 머리로 태어나서 똑같은 기간을 살면 못 이긴다는 얘기죠. 똑같은 노력을 하고. 우린 몇 달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잖아. 예. 아니, 맞잖아. 예. 게다가 우리는 영어를 잘하네 못하네 해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못하면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못하면 약간 주눅이 들어요. 이런 거지 같은. 미국 놈이 한국말 못한다고 주눅이 들까? 이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언어를 배워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을 쓰잖아.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해봐. 국영수 배점을 생각해봐. 미국 사람은 그냥 차라리 그걸 가지고 국사나 뭐 다른 거 배우면 되지. 과학이나 이런 쪽에 시간을 투자하면 같은 머리를 가졌으면 이기기 쉽지 않아요. 이게 견적이 안 나온다고. 우리는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는 미개 문자를 쓰면서 계속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형으로. 근데 저거를 뭐 버릴 수는 없고, 걔네 입장에서 현재에서 저걸 뭐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문자적인 미개성 때문에 언어에 대한 불신뢰가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친북은 금이고 과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원정색 선의인이라 얼굴을 이렇게 잘 웃고 말 잘하는 놈 치고 어진 놈 없다더라.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별로 싫어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굉장히. 예. 입 닫고 수행해라. 근데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이 벙어리가 돼야 되는 게 정당하냐? 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인도 문화에서 보면 잘 나가는 불교 수행자들은 전부 말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용수, 세친,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많아. 근데 동아시아는 입다들에 덕분에 누가 제대로 했는지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랬다밖에 없는 거야. 이게 가장 거지 같은 거거든. 그래서 조용하면 중간은 간대. 맞지? 근데 현대는 사회가 바뀌었지. 지금은 얘기를 제대로 못하면 이제 무능하게 보는 시절로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죠. 그리고 결혼식 상대나 뭐 이런 것도 말을 잘하고,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옛날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뚝뚝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 입에서 냄새 나겠다. 말을 너무 안 해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도 있고 했었잖아. 예. 그런 거를 약간 좋게 보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역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언부진의 입상이진이라고 말로는 뜻을 다 할 수 없고 그림을 통해서 다 그걸 표현하려고 한다. 라는 게 있어요. 그게 상징에 대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부적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부적 얘기를 책으로 쓰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부적만 가지고 뭐 이렇게 뒤에 나오긴 나와요. 부적이 어떤 형태들이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고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스타벅스 로고가 어떤 의미를 가지려고 하고, 사실 그것도 정리 잘 해놓은 애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스타벅스 로고들이 이렇게 사이렌이랑 똑같은 사이렌도 이렇게 바뀌었고 거기에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지만 이 연원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 왜 동아시아에서 이걸 이렇게 흐름이 있는가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술도 전공을 했지만 저는 손미술이 아니고 인미술이기 때문에
미술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지 우리가 손으로 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진짜 그리는 쪽으로 조금 더 젊어서 미술을 전공해서 그리는 쪽으로 했으면 저는 부적 미술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적 같은 걸 계속 그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 있는 것 중에서 현대적으로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좋아진 게 있어요. 그게 위장 논란이 있고 뭐 대필 논란이 있지만 조영남 화투 그림 같은 거 훨씬 대중적으로 다가왔죠. 그러니까 화투하면 약간 조금 다 아는 거고 많은 사람이 즐기기는 하지만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봤었던 거를 바꿨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적이면 약간 이렇게 뭐랄까 할까 무속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부정적 이미지들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지만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할까 약간 꺼리는 듯한 문화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저는 사실 생각이 달라. 유럽도 인도 문화하고 인도 유럽 어족이기 때문에 같은데 희한하게도 거기에 그림 문화가 남아있는 게 있고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게 있어요. 타로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 그건 문화 배경이 다른 거예요. 사실 히람 문화나 이런 건 다른, 그건 어떻게 보면 집시 문화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의 소수. 근데 타로 같은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는 제가 미술을 하면 부적 그림을 가지고 현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전통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적이야말로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실제로 여기 사파에 보면, 이 사파에서 이제 김재일 씨가 그렸는데, 이런 게 현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부적이다라고 그린 거예요. 되게 재밌어. 야리한 그림들을 그리더라고. 이분이 재밌는 그림들을 그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호랑이도 나오고, 까치 호랑이 그림도 나오고, 뭐 용도 나오고, 뭐 목어도 나오고, 뭐 이런 그림들도 그리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까치 호랑이 하면 일단 호랑이는 그런 게 귀신 쫓는 거기 때문에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좀 완전히 다른 그림들도 그려놨고. 그리고 앞부분은 그 연원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불교적인 그림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세화라고 해가지고 문에다가 정초에 붙이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왜 문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붙여놓고, 아니 오늘날도 합니다. 오늘날도 합니다. 이게 지금 광화문에 붙어 있는 그림이거든요. 오늘날 광화문에 붙어 있는 그림. 그래서 이 그림 문화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적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의 문화사라는 게 있고 그게 동아시아를 어떻게 보면 규정짓고 특수화시키는 특징 중에 가장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닥터 스트레인지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도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전통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게 조선시대 때 불교에도 이게 들어와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고려 때부터 다 있었지 싶어. 신라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고려 때도 있었지 싶은데 진짜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극락가는 부적 있습니다. 49제 필요 없어. 부적 한 방으로 끝낸다. 저는 그게 화장할 때 스님들 화장할 때 넣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화장할 때 넣었을 거야. 그래서 유물이 더 안 남은 거야. 화장할 때 같이 태워버렸기 때문에. 지옥 면하는 부적이 있습니다. 지옥 면하는 부적.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뭘 기원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 얻는 부적도 있어요. 아니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깨달음 얻는 부적이 가능한 논리 구조가 뭐냐면 진언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는다 하거든요. 진언을 계속 반복하면 그건 말의 문화거든요. 근데 그림 갖고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림의 문화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동의보감 같은데, 되게 합리적이라, 대부분의 사람은 동의보감을 안 봅니다.
근데 동의보감,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동의보감이 워낙 유명하니까 합리적이고, 그게 무슨 뭐, 굉장한 책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선에서 미친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책이 너무 많아. 그게, 금강경이 화엄경을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화엄경 많이 사람들이 다 듣고 불교인들은 알지만 읽어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읽지 못합니다. 금강경은 읽어본 사람이 많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동의보감도 양이 너무 많아서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동의보감에 은신술, 투명인간 되는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부적도 나와. 동의보감에 부적 나와. 그래서 동의보감 부적을 벽에 붙여놓으면 순산한다. 주문도 나와. 주문도 나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나와. 되게 재밌어. 그리고 신라시대 때 가장 유명한 부적이 뭐냐면 처용도입니다. 이 울산과 관련된 처용도.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귀신을 쫓는 어떻게 보면 비법이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처용도, 하나는 비영랑. 비영랑과 관련된 거는 주문으로 나와요. 이게 비영랑의 집이다. 이렇게 구라를 쳐가지고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비영랑이 어떻게 보면 귀신 오야붕이어서 귀신들을 다 조지는 놈이거든요. 그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말의 문화, 주문의 문화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삼국시대 때부터 어느 정도는 인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불교 부적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들어오고 한참 있어야 부적 문화를 수용할 거예요. 동아시아에는 원래부터 부적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수용이 되는 거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란분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란분절이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느냐? 하한과 해제는 있었지. 하지만 그걸 가지고 조상 천도를 이렇게 직방으로 연결시키는 문화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하한과 해제보다 어떻게 보면 조상 천도가 한국 사찰, 중국 사찰이 더 메인이지. 하한과 해제라는 거는 인지는 하지만 오히려 조상 천도라는 걸 더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조상 천도가 동아시아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19대 방경, 은나라 때 지금부터 3,300년 전 분이 이게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아주 특징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유럽 사람이 제사 지내냐, 미국 사람이 제사 지내냐, 제사 안 지내도 잘만 먹고 산다. 맞아.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동네의 문화적 특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문화적 특징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해야 되는 거야. 미국 사람이 안 지내면 미국 가서 살면 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동아시아 사람들은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허리 굽혀서 인사하기 싫어 라고 하면 미국 가서 살면서 악수로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살면서 나는 악수를 할 거야. 악수가 많이 일반화돼서 통용이 되겠네. 하지만 그걸로는 못 살지. 그걸 문화권적 에너지, 문화권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똑같지. 야, 기독교 안 믿고 사는 놈도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 굳이 믿어서 뭐하냐. 다 논리구조가 성립한다니까. 그리고 제일 이제 쓰레기들의 논리는 뭐냐면 태초에 그게 있었냐? 진짜 무식한 주장의 끝판왕들이 하는 얘기죠. 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적층되는 거지 태초에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야, 우리가 원시인일 때 뭘 했겠냐. 한 번만 생각해봐. 뭘 했겠냐.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있었겠어? 결혼 이런 거 있었겠어? 그냥 원숭이 같이 사는 거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결혼 제도를 부정하고 세금 이런 거 내지 맙시다. 그렇게 말할 놈은 없잖아. 왜? 잡아가니까. 그러면 그 재표 가가지고 태초에 세금이 있었습니까? 과속 카메라 태초에 있었습니까? 미친놈입니다. 그런 주장은 사실은 못 배운 사람들이 자기 방어 논리 기제를 쓸 때 가장 그것도 천박하게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 문화권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상복을 입을 때 한복을 입으면 동아시아에서는 흰색 계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상복은 양복이 당연히 양장이고 검은색 계열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꼭 검은색을 입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한복을 안 입거나, 안 그러면 미국 가 살아. 그럼 관계가 없다니까. 근데 여기서 살면서 나는 튈 거야. 이러면, 그런 걸 보고 또라이라고 합니다. 꼭 그 사람이 또라이는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또라이는 다수가 규정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든지 전체하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손가락이 5개인데 6개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6개 있는 사람이 꼭 장애인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는 거지. 누가? 다수가 폭력적으로.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6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태어나면 수술해서 나 이거 잘라주잖아. 그게 정당성을 가지면 그냥 그렇게 살겠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우란분절 같은 게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상숭배 플러스 한거, 해제라고 하는 게 섞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동아시아의 이러한 그림 문화가 불교랑 섞였죠. 이게 나중에 섞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불교 부적이라는 게 시리즈로 있어요. 불교 부적이라는 게. 그리고 진원 그림도 있습니다. 진원을 도상화해 놓은 그림들도 있어. 그래서 그런 그림류들도 존재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섞일 때는 상당히 시간이 경과됐을 거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옛날 사람들이 뭘 원했는지가 정확하게 부적에 나와요. 금줄 치는 것도 부적이고 다 그런 게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 팥죽 먹고 이런 거 다 부적이에요. 어떤 형상을 통한 상징성을 부여하면 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수요는 지금도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미들을 부여해서 음식에도 부적 같은 거를 좀 첨가해서 부적 그림들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고. 아니,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라떼에서 하트 만들지 말고 그 위에다가 우유로 부적을 그려봐라. 대박 스타벅스에서 신년을 맞이해서 대박 나는 부적 라떼. 그래갖고 지가 먹는 거요. 그럼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올해 신년에는 잘 될라나? 아니,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왜? 떡국하고 팥죽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떡국도 흰빛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한번 정화된다더라. 팥죽은 불같은 빨간 게 들어와서 동지 때 한번 정화된다. 똑같은 의미예요. 가능하다니까. 그리고 동아시아를 규정짓는 특징적 문화 구조로 사실 이거를 쓰게 되면, 부적을 쓰게 되면 서구과 변별시키기도 하고 서양과 변별시키기도 하고 동아시아의 특징적 문화로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예전에 박진영 씨가, 저는 박진영 씨를 굉장히 높게 보는데 잘 나가던 원더걸스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개고생을 시키고 원더걸스가 날아갔습니다. 원더걸스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걔네 걸 가지고 걔네를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에서 어디 BTS 짝퉁 그룹이 있어. 걔네가 온 거야. 그럼 우리가 그냥 아유 저런 것들 있네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슬깃하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갖거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력을 키워서 우리 걸로 보여줘야지 걔네 것 짭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박진영은 그렇게 돈도 많이 들이고 원더걸스를 개고생을 시키면서 진출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어떻게 보면 박진영 인생에서 제일 큰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싸이는 그냥 강남 스타일로 그냥 먹힌 거예요. 지그들 뭔 말인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누리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걔네 거를 어떻게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걔네 입장에서는 K-팝보다는 국악이 먹어줄 수도 있어. 저건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K-팝은 한두 번 꼭 자기가 들어본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 거야. 그러면 사람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실제로 영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먹혔지. 불교적인 그런 것들도. 불교인들도 영산제 별로 안 좋아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게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외국에서 오히려 먹혔어.
어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특이한 음악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먹힐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디자인에서. 그리고 저는 요즘 뭐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철학성이 있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성공이 지속하려면 스토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전통 문화적인 연결, 재해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단타로 끝납니다. 그리고 부적에는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염원들이 있어. 난 이걸 좀 피하고 싶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원 성취, 뭐 귀신 쫓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부적들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맨 뒤에 재밌는 부적 얘기도 했어요. 야, 보다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노? 금주부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술을 끊습니다. 야, 누군가 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자기 남편이 계속 술을 먹고 퍼먹고 있으니까 이런 걸 비계 밑에 넣어놓고 뭐 했겠지. 예. 누군가는 멀미부 있습니다. 멀미부. 옛날에 차도 없는데 뭔 멀미? 가마멀미가 있다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가마멀미가 사람은 이족보행을 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굉장히 커요. 동물보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밀폐된 남자는 오픈카를 타고 여자는 뒤집어 쓴 아예 창문도 없는 거를 탄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흔들기 시작하면 엄청난 멀미들이 돼요. 그 가마멀미가 굉장히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대갓집 마님들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현대판 키미테가 고대의 부적으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생활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뭐 합격부 이런 거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승소부도 있어. 승소부. 소송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승소. 더 재미있는 거는 부부화합부 이런 거 말고 사랑쟁취부, 인연단절부. 싫은 놈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때도. 첩뛰는 부적도 있어. 첩뛰는 부적도 있어. 순산부, 총명부. 이거 총명탕 필요 없습니다. 총명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라떼하고만 잘 연결시키면 내가 보기에는 이거 바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커피집이 많지만 지금 개인들이 여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부적 갖고 장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돈 1,000원 더 받으면 돼. 그래갖고 네가 총명해지고 싶냐? 총명 라떼. 운수가 대박 나고 운수 라떼. 맨날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야. 이게 젖이 많이 나오고 젖이 안 나오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 그래서 젖 많이 나오는 유부라는 것도 있어. 젖이 안 나오면 이게 젖동량을 해야 되거든. 심천이 같이. 아니, 분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젖이 이렇게 뭉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있더라고. 수도꼭지도 있고 막힌 사람도 있고 수도꼭지처럼 막 줄줄 나와가지고 옷이 이렇게 뭐 곁땀이 아니고 젖땀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봤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하수도 막혀가지고 정화조 막히듯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빨아봐야 아프기만 하대. 있어. 아들 낳기를 원하는 부적. 이거 인공수정할 필요가 없어. 잘 걷는 부적도 있다. 다리 안 아픈 부적. 죄를 멸하고 성불하는 부적. 지옥으로부터 도망가는 부적도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목에 걸린 가시를 없애는 부적. 그냥 밥 덩어리 뭉쳐서 생켜. 이게 정수기 부적도 있어요. 물을 정화해 주는 부적도 있어. 이것도 필연성이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물 갈아 먹고 탈이 많이 났거든. 그래서 정루환이 상비약이 될 정도였으니까 어디 뭐 보부상이나 이런 놈들은 그게 필요했겠지. 맨날 사는 사람은 그 동네 물만 마시면 탈이 안 나거든. 근데 이동을 하면 탈이 나거든. 술 깨는 부적도 있어. 컨디션의 원조지.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술 있게. 자물쇠 푸는 부적. 자물쇠가 부적으로 풀릴까 이런 의심을 하지 마. 옛날 사람은 미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거기 중요한 거 넣어놨는데 열쇠가 없었어. 이게 미치고 있었던 거야. 조류 분노 해소부라고 하는 거야. 새똥을 맞았을 때 쓰는 부적. 새똥을 맞을 일도 얼마나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새똥 같은 걸 맞았을 때 굉장히 불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주술적으로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그리고 남이 주술을 썼을 때 그거를 반사시키고 해소하는 부적도 있어. 옛날로 얘기하면 그거지. 우리 저 황정민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뭔 영화지? 곡성. 거기 보면 이제 주술시키고 뭐 주술을 반사시키고 뭐 이런 부적 하나면 되는 거야. 황정민이 그렇게 칼춤 출 필요가. 빚 받아내는 부적이 있습니다. 빚 받아내는 부적. 채권 추심하는. 될까는 생각하지 마. 그 당시 사람들이 뭘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지 생각해.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은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똑같았던 거야. 이 자식이 배째라가 나왔던 거야. 이 빚 받아주는 부적을 이렇게 하면 여기 사람 얼굴도 들어가 되게 재밌는데 부적을 쓰면 조폭이 꿈에 나오나? 깍두기 머리를 해가지고. 이거 요즘 사람에게 필요한 부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꼭 넣는데 반려동물을 길들이는 부적. 반려동물이 500만 인구가 된 상황에서 분실물 찾는 부적. 뭐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또 찾아야 되고, 그거 잘 들어도 여기 분실물, 그 돈 잊어버린 사람 여기 분실물 찾는 부적 있다니까. 그 다음에 기우 부적과 기청 부적도 있어. 비 오게 하는 부적, 비를 그치게 하는 부적. 이건 거의 뭐 마법 수준. 충격적인 거 한 가지 해줄까? 시체가 웃을 때 쓰는 부적. 시체가 갑자기 이렇게 누워 죽었다가 살인 미소를 남겨. 그거는 간경증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육이 땡기니까. 지금같이 뭐 3일장을 지내고 우리는 요즘은 냉동실에 넣잖아. 아니, 냉장실에 넣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장례가 길었고 그 과정에서 이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시체가 이렇게 웃으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시체가 웃으면 굉장히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돼지머리 시체는 웃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성형을 해줘요. 삶아서 성형한다? 털도 밀어주고? 진짜야. 저는 어렸을 때 그 성형하는 걸 진짜 많이 봤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인가 다닐 때, 시장을 지나가는 길이 지름길이었는데, 거기서 그 양반이 맨날 이거 자른 거 갖고 성형을 하고 있어. 되게 징그러웠어. 저 짓을 해가지고 저걸 올려놔야 되나? 근데 돼지 시체는 웃어야 되고, 사람 시체는 웃으면 굉장히 불길하대. 그래서 이거를 뭘 풀어야 된다라고 옛날 사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양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비방이 있어서 저거 돈도 비싸고, 그런 게 아니고, 타로 카드처럼 그냥 쉽게 접근하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미와 상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지.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에 그런 거 해놨어. 책 봐. 책 봐. 그래서 다 있어. 이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그리고 이건 그림이기 때문에 그 그림의 형태를 복제하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연불도 큰 스님이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연불은 똑같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만.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이 연불하는 것보다 작은 스님이 연불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왜? 큰 스님은 빼먹는 경우가 있지만 작은 스님은 못 빼기 때문에. 네.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호적 상징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저 스타벅스 이전에 가장 성공했던 부적은 나이키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를 형상한 거죠.
나이키. 그러니까 그런 게 부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언뜻 부적 이러면 뭐 빤스에 꼬매 갖고 댕기고 뭐 비계에 넣었다가 너무 찔려가지고 남편이 비계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했더니 부적이네 이놈 마누라가 도대체 얼마를 여기다 갖다 퍼질러진 거야 막 이러면서 사랑과 전쟁 같은데 싸움으로 나오지만 그런 부적을 이렇게 잘 정화를 시켜서 현대인들에게 삶의 활력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부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어차피 문화적 동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그래서 상징을 입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놨지. 연원에서부터 그것이 어떻게 우리나라로 왔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적 중에 하나가 태극기 말고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게 있어. 태극기는 사실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한 100년 좀 넘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에 뭐 국기 개념이 없었으니까 조선에서 뭐 그걸 쓴 것도 아니고 다 마찬가지잖아. 태극기 썼어?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서 올라가 봐야 그게 예전에 그 독립군들이 쓰던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쓰던 국기들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거니까 없지 그 앞에는. 그 대한제국하고 뭐 어쩌고 할 때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떻게 보면 주술적이고 부적 문화가 있죠. 윷놀이입니다. 유판. 그게 부적이에요.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상징하는 부적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또 만빵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려놓고, 그런 것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그것을 연원을 알고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게, 단순히, 이제 부적만 그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난점은 내용을 모르고 그냥 복제해서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니까 변형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의미를 알면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그게 있어요. 추상화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계속 전 인류는 비슷하게 그리려는 노력을 무진장 많이 했어. 그게 그림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 똑같이 그리는 거. 그게 무너지게 된 게 카메라가 나오면서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카메라가 나오면서 더 이상 똑같이라는 필연성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맞잖아. 똑같이 그리면 야 사진을 쓰지 뭐 한다고?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이 그리는 게 최고였어. 그래서 그쪽으로만 달려가다가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거지. 우리가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는데 레밍 같이 된 거야. 레밍이 계속 뛰어가다가 벼랑을 만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뛰어내려야 되나?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이때 전혀 다른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게 추상화지. 대상을 해체시켜서 그것의 본질을 이렇게 나는 표현하려고 한다. 주관성이 있는 거죠. 그게 서양 미술의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거든. 동양 미술은 처음부터 대상을 완전히 똑같이 그리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진경산수 어쩌고 해도 사실은 그거는 실경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의 그림 문화하고 서양 그림 문화 약간 사실은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겸재정선이 금강산도를 그렸어요. 금강산에 가서 그 사람 갔습니다. 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계속 그 동네를 돌아보면서 그걸 눈으로 찍어. 머릿속에 입력을 해. 그리고 집에 와서 그 그림들, 내가 있는 이미지들을 재구성해서 최고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금강산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재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그게 동양화입니다. 그래서 있는 걸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동파가 흉중성죽,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대나무를 그리고 싶다면 대나무를 계속 쳐다봐서 대나무가 네 가슴 속에 있게 한 뒤에 3D로 대나무가 눈을 감으면 대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3D로 있게 한 뒤에 그것을 그린다. 이게 주관유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굉장히 특징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람들의 이건 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상징화해서 재해석해서 그려야지. 그렇게 그린 그림이 아까 얘기한 스타벅스 로고나 안 그러면 나이키 같은 것들은 사실 그게 현대화된 거죠. 그리고 그 상징을 입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미 부여가 되어 있죠. 나이키를 쓰면 승리한다. 니케가
승리의 신이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네가 운동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사이렌이 그래서 사이렌이잖아. 우리가 트는 것도 사이렌이라고 하잖아. 예전에 그 민방위, 자, 민방위 본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렌이잖아. 그 사이렌, 유혹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경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걔네의 마성으로 너네를 다 내 고객으로 만들어 버리겠어. 우리 커피를 먹게 만들어 버리겠어. 라고 하는 주술성이죠. 그러니까 의미 부여도 되고 그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 사이렌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거냐. 해서 인간은 아니고, 이제 밑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해서. 물고기인데 다리가 좀 잘려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좌우동형으로 만들었더니, 야, 좌우동형으로 하니까 눈깔이 이렇게 보면 눈에 오래 시선이 머물지 않는데. 그래서 약간 비대칭으로 만들죠. 그거는 한국의 건축 문화에서도 확인되는 거예요. 완전 정형화되면 사람의 시선이 금방 식상해서 오래 머물지 않고 약간의 비대칭을 주면 뭐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뇌가 하면서 계속 거기에 시선이 머물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거 로고 같은 거 만들 때 일부러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쩌리들은 좌우동형으로 만들고 쩌리가 아닌 사람은 애플에서 색깔 첨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간격들이 좀씩 틀려요. 아니 애플이 아니고 구글에서 색으로 약간 무지개 떡같이 만들잖아. 구글 로고는. 거기서 색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색 배열이 크기 막대기들이 좀씩 틀려. 일부러 그런 쌉짓을 하는 거예요. 왜? 시선을 더 오래 끌기 위해서. 물론 삼성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하지. 그래서 삼성이 그런 기업보다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감각이 약간 좀, 또 모르겠네. 삼성을 디스하면 우리나라에서 위험해. 주식 가진 사람이 500만 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고대부터 있었던 어떤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오늘 하고, 기회가 되면 이 안에 있는 얘기를 또 조금 해주면 이게 되게 재밌거든. 이런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줄기차게 등장하고 있구나. 희한하네. 의상대사의 법성계, 이거 부적. 화엄일승 법계도 이거 부적입니다. 그리고 퇴계 이의 성악십도 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뭐 무당들만 이상야리한 걸 했어요. 아닙니다. 모든 상징성, 그것을 보면서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부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봤었던 불불불 불조심, 그런 거, 아니면 둘만 낳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거, 이게 표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림까지 같이 있으면 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강렬한 경각심을 주죠. 대부분. 그리고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인데 이제 그 말 믿고 하나만 낳았다가 삼천리가 비게 생겼다 이놈들아. 불과 2세대를 못 내다봐요. 이놈은. 야, 이렇게 미개한 사람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참 거기에 따랐으니 지금 나라가 제일 큰 문제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 해결책도 없고. 안 낳는데 어떻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종이 멸하고 있는, 민족이 멸하고 있는 나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섬이라 외부에서 유입도 안 돼. 말은 반도인데 위에는 못 가니까 완전히 섬이 돼가지고 누가 뭐 유입하려도 유입할 방법도 없어. 총을 쏘는데 뭘 유입을 해. 깝깝하다. 이거.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작동하고 존재하고 있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초에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면 뭐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